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에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전두환 기념물 청산 요구에 경남에서도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환불을 결정하고 있지만 경남 지역 대학들은 아직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기업들의 인력 감원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창원시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300mm가 넘는 비가 예보돼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박보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거친 빗소리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최근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도 꽤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국을 뒤덮은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 영향으로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경남 서부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도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를 포함한 5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오늘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과 비교해 3,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19도, 양산 1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4도, 밀양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진주 19도, 합천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3도, 합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남해동부 앞바다와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에는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전두환 기념물 청산 요구에 대해 도내 지자체들이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화합의 탑 안내판을 교체하기로 했고 합천군도 생가 안내문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가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에 세워진 화합의 탑에 전두환 추앙 비문을 교체합니다. 당초 창원시는 비문에 대통령 각하 내외분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덧씌우기를 하려고 했지만 최근 방침을 바꿔 비석을 철거하고 새로운 내용의 안내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 문구를 함부로 게재하는 것은 또 다른 논쟁의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서 합천군은 전두환 생가는 역사 교육회장으로 활용 가치가 있어 보존하는 대신 안내판 내용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안내판은 일부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장 민감하신 게 이제 그 12.12 사태 그런 부분이니까 그때도 이제 있는 사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공원 명칭 변경은 명칭 결정 과정과 같이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청 내 기념식수 표지석은 재임 당시 방문에 따른 역사적 기록으로 보아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후 존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와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에서 전두환 적폐청산에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기념물이라든가 칭송하는 여러 가지 비문, 현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제 철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는 아울러 경상남도와 의회에 전두환 동생 전경환의 기념식수 표지판 철거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 개정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학의 비대면 강의가 길어지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환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대부분 대학들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교육부의 방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1학기 대부분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한 대학들.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에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건국대학교가 등록금 8.3%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10%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경상대학교가 장학금 방식의 등록금 반환을 처음 언급했지만 아직 반환을 결정한 곳은 없습니다. 전북대와 마찬가지로 10% 정도를 2학기에 저거를 장학금으로 등록할 때 감면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는 기말고사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학생회측과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고 경남대와 창원대 등 나머지 대학들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뒤에야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말고사까지는 학생들 그 학습권 때문에 최대한 보호하고 이제 그 이후에 논의를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대 총학생회는 최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고 재학생 10명 가운데 7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학생회 자체에서 이룰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 교육협의회라든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저희가 끝까지 노력해서 이루고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선 3차 추경에 1,000억 원이 편성됐고 교육부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지원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 당국과 대학의 결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올 하반기 취업문은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면접이나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면접이 도입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준비 방식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 지역 대학들이 이런 취업난을 해소하자며 연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정세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대학교의 비대면 면접 연습 장면입니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화상으로 면접관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AI를 활용한 면접입니다. 컴퓨터가 주는 각종 질문에 답을 하고 나면 AI가 녹화된 화면으로 시선과 말투, 몸짓까지 분석해서 5분 이내에 평가서를 내놓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여러 명이 들어가 함께 답변하던 기존의 면접 체계는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300개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AI 면접은 우리 학생들의 시선과 몸짓, 제스처뿐만 아니라 어떤 용어를 쓰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인내력은 어떻는지, 그리고 성향은 어떻는지를 AI가 평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는 면접이 됩니다. 문제는 지역에서는 이 같은 비대면 AI 면접을 체험할 기회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부경대와 동서대 등 부산 지역 6개 대학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함께 참여해 오는 20일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하지 않으면 학생들에 있어서 지방 대학의 어떤 학생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졸업생 취업까지 경쟁 관계인 지역대학 6곳이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점이 더욱 눈에 띕니다. 지역의 링크프로 사업단 대학들이 경쟁을 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협업해 나가자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비대면 AI 면접 프로그램을 경험해본 학생들은 실제 면접과 같은 긴장감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면접이라는 게 살짝 취준생에게 되게 두려운 존재인데 비대면 면접은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 참여하게 된다면 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도 떨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준비를 하고 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덜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에는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시장이나 구청장, 국회의원 등 선거로 뽑힌 선출직 공무원은 구속을 당해도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자며 선출직 공무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소식은 울산에서 최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돼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 구청장 업무를 할 수 없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3개월 동안은 40%, 이후에는 매달 20%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9개월여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세금으로 3천여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구속될 경우 보수와 수당, 의정활동비 등의 보수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을 못하면 일을 못하는 대로 월급을 안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정치인의 특권을 내려놓은 법안은 매우 드물어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창녕경찰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녕경찰서 강당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진주기계공고 중장기 발전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진주기계공고에서 열립니다. 3분기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를 위한 백서 편찬회의가 오늘 오후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립니다. 사천문화재단의 특별전시 반고흐 그 위대한 여정전이 다음 달 26일까지 사천미술관에서 펼쳐집니다. 경남 지역의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새로 확진된 환자는 업무차 멕시코를 다녀온 하만군의 50대 남성과 40대 우즈베키스탄인 등 2명이며 이들은 무증상으로 입국해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확진 환자는 144명이며 130명이 완치 퇴원했고 14명이 마산의료원에 입원 중입니다. 기업들의 감원과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국가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창원시의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STX조선도 오늘까지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과 S&T중공업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맡겼던 작업을 직영 인력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기술 인력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도내 지자체들이 여름철 운영하던 어린이 무료 물놀이장 개장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함양군 등 각 시군은 야외 물놀이장 특성상 이용자 사이의 밀집도가 높고 오랫동안 머물러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환경부가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모래톱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목 물대새가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는 합천창녕보가 개방되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의 축구장 22배 면적의 모래톱에서 흰목 물대새가 둥지를 틀고 번식했고 조사 구간에 4마리 이상의 흰목 물대새가 서식한다며 이를 고려해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진주 개천예술제 10월 개최를 두고 진주시와 개천예술제 재전위원회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70주년인 개천예술제 개최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49년 시작한 진주 개천예술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과
12.6 사건이 발생한 1979년을 빼고는 해마다 열렸습니다. 남해군이 오는 9월부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12개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합니다. 남해군은 내년엔 유치원을 포함해 29개 모든 학교에 남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공급해 현재 12.7%에 머물러 있는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최대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거창문화재단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이달 말에 개최할 예정이던 2020 거창 페스티벌을 취소했습니다. 거창구는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지연에 따른 지역 여름축제 장기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수승대 일원에서 물놀이와 지역 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계곡과 해변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입수 통제 그물망과 사고에 대비한 구조 장비를 설치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허용된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음주 후 물놀이 금지, 안전장비 착용,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등을 준수할 것을 피서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창원시가 국내 최초로 수소 트램과 수소 트럭, 수소 자전거 등 수소를 이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개발과 실증 사업을 지원합니다. 수소 트램은 현대 로템에서 개발 중이고 창원시 철도 노선에서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며 수소 트럭은 올해 말부터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시범 운행합니다. 또 올해 신규 수소 충전소 3곳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성능 향상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김해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문화가치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평가를 주관한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민선 7기 문화관광예술 분야 공약사업과 신규 특수사업을 분석해 11개 분야의 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며 김해시는 가야 역사문화 정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개장 6개월 만에 레일 이상으로 멈춰섰던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차량 바퀴에 눌려 변형이 생긴 레일을 걷어내고 새 레일을 깔아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 욕지 모노레일은 통영시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비 등 117억 원을 들여 만든 시설로 작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모쪼록 비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기분 좋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